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의 정다영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에 머리가 아프셨다고요? 주린이 탈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는 커리큘럼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4교시로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교시입니다. 1교시는 오늘의 진도 교훈 시간인데요. 저희 선생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부터 주요 일정,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 저희 숙제 검사도 해야겠죠. 저희 선생님의 공략 종목, 수익 리뷰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재공략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교시, 저희 방송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쪽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이 두 개의 과외 섹터를 쪽집게처럼 쏙쏙 찝어준과 동시에 이 탑픽 종목을 종목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자료집은 오직 생방송 도중에만 제공되면서 이 방송 끝남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꼭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선물처럼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교시,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2가지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까지 총 3가지 종목 선물 받아가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는 리치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리치 선생님은 전문가들만 출전하는 실전 투자대회에서 수차례 압도적으로 우승하셨던 분인데요. 항상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정말 잘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어떤 선물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실지 똑똑한 조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락 후 변동성 장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 찾기 모드로 들어간 걸까요? 이 큰 변동성 없이 하루 종일 양시장 상승 탄력 잘 유지해줬습니다. 오늘 장이 레버리지 단일 상품 열풍에 따라서 꼬여있던 수급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이 유가와 금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니 성장주인 AI 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의구심보다는 기대감 쪽으로 무게가 더 쏠렸는데요. 무엇보다 전자닉스를 향한 쏠림 시장이 아닌 이 전체 종목 수 중 상승 종목의 비중이 74%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환율이 1,42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외국인의 거래소 매수도 1조 원 넘게 잡혔고요. 모처럼 삼박자가 아주 훌륭하게 맞아떨어졌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을 켠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컸던 오늘장입니다. 이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반도체 투톱뿐 아니라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어제는 중국발 우려가 부각되면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삼성전자는 ZHBM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고요. 하이닉스는 간밤 ADR 급등분풍과 함께 월가의 투자 의견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3.76% 상승한 6,598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42% 오른 79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외인의 조단위 매수가 반가웠던 오늘장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오늘 함께 하시는 리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이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승 탄력을 받으면 좋겠죠. 네, 내일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내일 상승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약간 완화되면서 해소된 건 아니에요. 완화되면서 오늘 장에 좋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세. 미 그렇죠. 증시, 꺾였죠. 미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한 3% 상승하면은 우리나라는 8%는 상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상승폭이 예상보다 적었다. 예상보다 적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다만 이제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바닥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이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최저가는 나왔다라고 인정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뭐랄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올라갈 때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제 예전보다 매력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건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곡선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올랐지만은 내일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일은 떨어졌지만 또 모레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고점을 올리는 이런 계단식 상승으로 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탄력은 적었으나 바닥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단기적인 최저가는 나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내에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1교시 넘어가 볼 텐데 선생님, 이제 우리 증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상품,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그렇죠. 많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근데 또 이번 주에 어떻게 또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장 고가가 내일장에 더 오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했듯이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밍은 이미 타이밍은 지난주에 있었죠. 이미 타이밍이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시장 자체를 지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지수가 분명히 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 시에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진도와 교훈 어떤 걸 갖고 나와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진도와 교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이죠. 최저점 찍고 반등하는 증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갖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기간적인 상승 추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앵커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종목의 70% 이상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오늘장 자체가 코스피와 코스닥 다 양시장 모두 좋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종목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졌죠. 왜냐?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지금 이제 반도체에 너무 쏠림이 많았습니다. 그전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더 떨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증시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반도체도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매력적인 종목들 뭐 에너지 관련주, 전력 관련주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TF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5,262까지 밀렸죠. 예, 세상에나 깜짝 놀랐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5,20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거의 40%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뭐랄까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에 악재가 여러 개의 악재가 겹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의구심이 겹쳐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악재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AI에 대한 이제 카펙스가 만족스럽느냐, 만족스럽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니까 시장이 우려감으로 AI에 대한 좀 뭐랄까 추세적인 상승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안 그래도 ETF 레버리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AI 이슈까지 떠버리니까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일단 그래도 ETF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뭐 이미 시행이 됐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거래량이 확 쪼그라들면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거기에 들어올 돈이 다른 종목들에 들어오면서 증시가 조금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가, 최저점 찍고 반등한다. 그러니까 저가는 나왔다라고 좀 인정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과 이란 전쟁도 좀 서서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 협상이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약간 나온 게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수용할지 아니면 또 미국이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곧 있으면 선거가 이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긴 떨어졌죠. 어떻게든 이제 최대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서 최대한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지금 엄청난 국민들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만 서로 간에 자꾸 이제 뭐 중간중간 선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뭐 임박했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 때문에 물론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합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것만 합의인 거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절반의 고비는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도의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차트 국내 코스피 차트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밴드상으로 쭉 미끄러졌어요. 정말 이렇게 미끄러진 거는 코스피 역사상 굉장히 거의 없는 그런 현상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 밴드가 이렇게 쭉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 밴드를 오늘장에 돌파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그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추세 하락 흐름은 벗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하락 흐름은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씩 추세적으로 좀 반등하면서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질 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봐왔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의 선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어차피 지금 예전보다는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AI에 대한 큰 안 좋은 이슈만 없다면은 이전의 고점도 돌파해서 만 포인트를 찍으러 갈 확률도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전의 고점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9,385였잖아요. 그 자리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뭐 각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뭐 8,500을 내놓고 8,800 내놓고 9,000 내놓고 그냥 뒷북 치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8,000, 9,000 가 있을 때는 코스피 지수 뭐 12,000 간다, 15,000 간다 이러다가 막상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전망치를 확 낮추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향후 코스피 지수의 반등세를 얼마나 볼 것이냐. 저는 그래도 9,000포인트는 넘어서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점점 고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는 항상 주가 지수가 눌림을 받을 때 그때만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선택하신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 방송 때부터 계속 지금 이제 주식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뭐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편안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진도와 교훈으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증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증시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교훈 주셨습니다. 이 최저점 찍고 이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상승보다는 굴곡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내에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2교시 숙제검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수익률 리뷰와 더불어서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리치 선생님 수익 2개, 3개인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수익 내신 후에 제공약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인데 저희 리치 선생님 수익률표 잠깐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61%, OCI 홀딩스 176%, 두산 로보틱스 190%, 보로노 155%, LS 에코에너지 332%, HD 현대중공업 188% 넘는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저희 선생님, 지난 방송 탑픽 종목들 다 상승률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지난번 탑픽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들이 전부 다 네. 지금 한 20% 다 넘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런 바닥에서 종목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바닥에서 네. 기다려서 잡았으니까.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수익률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로노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미 한 150% 넘게 수익을 내고 지금 또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는 좀 매도를 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해주는 이런 전략으로 선택을 해야지 어느 한 종목이 주가 지수, 그러니까 어느 종목에 대한 상승률은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어느 정도가 뭐 50%가 될지 100%가 될지 또는 500%가 될지 이거는 시장의 그때의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빠져나왔다가 조정을 받을 때는 당연히 수익 내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고 또 저가를 잡아내는 그런 실력이 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한미반도체 우리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진입했을 때 77% 수익을 내고 그 다음 또 눌림이 들어왔을 때 재매수를 했죠. 재매수를 해서 190% 또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들고 있는데 절반을 들고 있습니다. 절반을 들고 있는데 이 종목 뭐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 좀 덜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미반도체도 제가 지난번 탑픽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가격대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격대가 16만 원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지난번 방송, 제 방송 다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난번 방송에서 한미반도체 제가 추천했던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은 16만 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얘 뭐 한 15만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21만 원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미 20%는 훨씬 넘어갔죠. 거의 한 뭐 25%, 30%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예전에 저항을 맞았던 33만 원짜리 이 자리는 조금 돌파할 힘이 남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전에 고가였던 42만 원짜리는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래도 33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 어쨌든 우리는 이미 260%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또 들고 있는 종목이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을 바닥에서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67,000원에 매수한 종목이죠. 이 자리 67,000원에서 매수한 종목인데 절반을 160%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였죠. 17만 원짜리 거의 어깨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절반은 들고 있었는데 절반은 수익률이 확 떨어지긴 했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도 여전히 좋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량을 다 매도하고 여기서 새로 잡았다면은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반을 160% 수익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종목을 들어갈 때는 매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끌고 갈 수 있고 없고의 여부가 나눠지기 때문이죠. 자 다음 종목으로는 OCI 홀릭스. 자 OCI 홀릭스 오늘 장에도 좀 좋은 상승세가 좀 나왔죠. 오늘 장에도 뭐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3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176% 정도 수익을 내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 37만 5천 원짜리 뭐 지금 40만 원짜리까지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40만 원 돌파도 시간만 좀 투자를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눌림이 들어올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종목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노공업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5만 5천 원, 5만 3천 원까지 떨어졌죠. 말 그대로 뭐 50% 하락이 아니라 거의 한 70% 하락한 종목인데 근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이 종목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지금 바닥에서 반등도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소켓 검사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30% 수익 내고 그 다음에 240% 수익을 내고 합산 한 270% 정도 수익을 내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 종목이 좀 뭐랄까 지금 당장 들어가도 분할로 들어간다면 괜찮은 가격대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ROE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랄까 향후 뭐랄까 장비 설계 투자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더 많은 R&D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거는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처음에 우리가 진입해서 첫 진입에 200% 넘는 수익을 냈던 그때는 증시가 굉장히 좋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2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그 후에 뭐 13%, 그 후에 80% 이렇게 해서 300% 넘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지금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봇주들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격을 회복하려면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적어도 70만 원 정도 위에는 올라가야지 정상인 종목인데 아직 올라가려면 한참 남았죠.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회복이 돼야 이런 종목들도 더 많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한 번에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면서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주 무조건 여러분들 항상 반도체, 로봇, 에너지, 전력 이 관련 종목들은 항상 한 종목씩은 최소 한 종목씩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우리가 이제 위쪽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들고 있는데 나머지 들고 있는 건 수익률이 확 줄어들었죠. 10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200% 넘어간 수익률이었는데 200% 넘어갔죠. 거의 3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는데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밀렸죠. 다만 이제 우리 워낙 매수가가 워낙 좋았죠. 우리 매수가가 82만 원. 그 전에 제가 하이닉스 추천했을 때 그 전에 매수가는 10만 원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 또 눌림 받을 때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하이닉스가 예전보다는 탄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열기가 식었기 때문에. 다만 결국에 하이닉스도 못해도 230만 원은 넘어간다. 라고 좀 보시면서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업종 그리고 가지고 나온 종목들 어떤 건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워낙 저희 선생님 바닥을 잘 잡으셔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내에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리즈 선생님과 함께 바닥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얘기해 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종목 자료집이 나가는데요. 이 방송 중에 탑픽 종목을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제공되면서 이 방송 끝남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주제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갖고 나오셨는데 이 전문가님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굉장히 자주 갖고 나와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전기차에서 로봇용으로 옮겨가면서 활용도가 높아져서 이제 또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급락장 속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좋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전고체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는 건가요? 급락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좋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좋지 않았나요? 로봇 관련주들이? 급락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다 밀렸는데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 이번 하락 때 안 밀리는 업종이 없어요. 다 밀렸어요. 그런가요? 다. 정말요? 전 자, 로봇 우리 앵커님이 관련주- 지금 어디 꿈꾸다가 온 것 같은데 잠깐 그런가 꿈에서 봐요, 진짜. 깨어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급락장에서도 우리나라 급락장에서 버티고 있던 업종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버틴 종목 업종도 있다면은 아주 손에 꼽긴 하는데 그 버틴 게 아니라 하락폭이 좀 적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유는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ESS 쪽 때문이에요. ESS. 지금 이제 ESS 쪽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이제 ESS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고체 배터리가 활용도가 높은 주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 제가 여기서 뭐 원론적인 이론을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방송들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했죠.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방송을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 얘기했던 것들이 꽤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배터리용 업종 전기차용 배터리는 이제 한물 같습니다. 왜냐? 이미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상승은 이미 예전에 나왔으니까. 다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또 한 번 갈 수 있는 때가 오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뭐 한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전기차에 쏙쏙 잡아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향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년 정도? 10년이 아직 멀죠. 10년이면은 굉장히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의 대수를 좀 앞지르지 않을까. 뭐 지금은 앞지르려면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뭐 빠르다면은 뭐 한 5년 만에는 안 될 것 같고 한 7년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은 결국에 전기차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제 수소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수소차는 인프라 자체가 워낙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지만은 로봇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상승률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ESS 분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좀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좀 어느 정도 한 개 정도 들고 가신다면은 괜찮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타피로 가지고 나온 전고체 배터리 그 종목 들고 가시면 돼요. 일단 설명은 어떤 종목들이 있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LNF 양극화 물질 전문 제조기업이죠. 하이니켈 NCMA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했는데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양극화 물질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최근 실적은 좀 개선됐으나 이제 고점 논란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22만 원이던 종목이 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2만 원 종목이 6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뭐 그냥 70% 이상 넘게 하락한 거죠. 그렇죠? 자, 70% 하락을 한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 반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은 맞으나 전고체 배터리는 있는 종목은 아니다. 철강 부문, 철강 부문이 좀 같이 껴있는 종목이죠. 철강 부문의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로 좋은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나중에 조금 더 단단해지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튬 사업에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리튬 사업의 첫 분기 흑자. 첫 분기 사상 최초로 리튬 사업에 원래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좋은 긍정적으로 좀 주가에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가격은 뭐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54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하락했으니까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지만 진짜 딱 반토막 나고 반등이 나왔어요. 27만 5천 원까지 찍고 지금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은 좀 하락했죠. 하지만은 수급이 좋아졌어요. 수급이.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 굉장히 관심 있게 가지신다면은 만약에 뭐 LNF랑 포스코홀딩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LNF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기업 가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얘 기업 가치는 적어도 40만 원 이상이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죠. 54만 원에서 그냥 급락 나와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종목 말고도 그러면 오늘 제가 탑피로 가지고 나온 종목 어떤 건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제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갖고 나와 주셨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최근에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ESS 분야 쪽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어떤 종목일지 바로 같이 올려볼까요, 전문가님?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탑픽 종목을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화면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목표 전략 모두 다 지워져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꺾이고 있어요. 차트가. 근데 네. 또 반등이 나오다가 꺾이고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쭉 선 하나 그어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밴드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종목 제가 어떤 종목인지는 이제 우리 주식 공부방에 지금 올려놔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 제가 이미 이전에 히든 종목 그리고 타피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어디에 드렸냐? 바닥 쪽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미 매수 중에 있죠. 매수 중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미 좋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바닥에서 많이 안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다. 내일 사도 괜찮다. 모레 사도 괜찮다. 이번 주 안에 사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식 공방에 매수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약간 눌림 받을 때 사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기술력이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단연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 분야로도 전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ESS 분야도 1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ESS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음 토픽 종목, 다음 이제 테마는 어떤 거 갖고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탑픽 종목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 종목 지난 방송 저희 전문가님 탑픽 종목이었는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갈 종목이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고 합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갖고 나오신 이슈 주제는 AI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이 AI 장비주는 사실 미래 실적 기대가 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해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요, 반도체 관련된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수익 날 거예요. 아, 또 왜 지금 다 저평가돼 있어요, 다. 예, 많이 조정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네. 다 바닥 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뭘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많이 올라갈 걸 찾아야 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종목 어떠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가방, 하이닉스? 가방이나 화장품, 가방으로 합시다. 네, 가방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1000만 원 가는 가방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200만 원 가는 가방이 되고 싶어요? 1000만 원 가는 그렇죠. 가방이 되고 싶죠. 결국에 지금은 다 저평가입니다. 지금은 다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다 저평가돼 있고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거죠. 원래 고평가일 때도 있었어요. 왜냐?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가 있을 때는 반도체 관련 장비 종목들도 고평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가요? 이제 좀 밀리기도 했던 것도 있었는데 향후 반도체 관련 장비들은 전망이 좋다. 왜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부터 해가지고 네. 뭐 키옥시아 등등 그냥 전 세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장비들을 더 추가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그 장비들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 만드는 거는 전 세계 1등인데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하이닉스와 없겠죠. 삼성전자 전망도 좋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우리 안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영앵커가 지금 하이닉스 물려 있는 건 아니고 하이닉스 들고 있으니까 계속 네. 하이닉스 물어보는데 하이닉스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에 가격대 회복하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들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갖고 나온 AI 반도체 장비 어떤 건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AI 발전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랄까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HBM, 거기 있으면 뭐 HBM3, HBM4, 뭐 ZBM 막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들의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들 그리고 이제 HBF까지도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들은 필수적으로 바꿔야 돼요. 기존에 쓰던 장비 뭐 조금 고쳐가지고 이거 만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바꿉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바꾼 것들은 뭐 다른 데 뭐 중고로 팔든지 뭐 그러겠죠. 다른 회사에 뭐 중고로 팔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결과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등 이제 세계적인 이 글로벌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이 공장을 또 계속 증설하고 있고 공장을 계속 증설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다 장비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장비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반도체 장비는 계속 쓰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꺾일 가망성이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이미 더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가고 있고 AI의 이번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게 컸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는 향후 더 많이 소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주가가 지금 뭐 주가가 고평가됐다면은 당연히 사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괜찮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추천 많이 했던 종목이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의 반토막까지 났죠. 96,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죠. 반의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거의 반의 반토막. 그러니까 한 70% 떨어졌죠. 자,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는 어떤 회사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기 장비, 반도체 장비, 기계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서 하죠. 처음에 반도체를 웨이퍼 깎고 막 이런 쪽은 이제 전공정으로 하고요. 패킹하고 뭐 검사하고 이런 쪽은 이제 후공정으로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성엔진은 주로 이제 어떤 장비를 만드냐? 자기 주력 품목들이 있어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생산함으로써 좀 뭐랄까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반등도 굉장히 바닥에서 또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96,000원 찍고 뭐 40% 올라갔어요. 40% 며칠 사이에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전공정이 원래 먼저 올라가요. 항상 반도체를 얘기할 때 반도체 기업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건 전공정 장비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얘 지금 따라붙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라붙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게 있는데 얘가 눌림이 받는다면은 괜찮다. 받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붙기에는 좀 그렇다. 최근 끝나고 이제 급반등이 들어와가지고 전공정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익 IPS.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하고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뭐 방막 형성 증착 장비와 열 처리 장비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방막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깎고 웨이프하고 막 이런 데는 다 전공정. 방막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정 장비입니다. 자, 이쪽인데 원익 IPS.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74,000원에서 9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97,000원까지. 뭐 40% 주성 엔지니어처럼 40%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30%는 올라왔죠. 30%는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얘는 이제 진폭이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가팔라요. 아래 꼬리도 길고 윗 꼬리도 길고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거는 좀 약간 테크닉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들어간다면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 진폭이 상당해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진폭이 주성 엔지니어하고는 좀 차트가 좀 다릅니다. 주성 엔지니어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좀 쭉쭉 미끄러졌다가 또 쭉 올랐다가 어느 정도 뭐랄까 꼬리가 길진 않은데 원익 IPS는 좀 꼬리가 좀 길죠. 차트가 좀 지저분한 거죠.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이거 뭐죠? 심장 박동수? 그거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테크니컬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돼요. 다만 원익 IPS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 전에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원익 IPS도 안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 그리고 이제 방막 형성 증착 장비에서는 거의 탑급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을 열린다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다만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여전히 얘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신다면 괜찮은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탑픽 종목 가지고 나온 게 있겠죠. 그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주제로 AI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 AI 반도체 장비주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수 적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 바로 올려봐야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화면 보시면 AI 반도체 장비 관련한 탑픽 종목을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 전략들 모두 다 지워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내용은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고 와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탑픽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AI 반도체 장비의 탑픽 종목. 지금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반도체 전공용 장비, 전공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얘는 반도체 후공정을 만드는, 후공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종목은 딱 그 전공용 장비에 비해서 상승폭, 반등폭이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근데 이 종목 어떤 거냐? 이미 제가 지난번 생방송에서
지난번 생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서 잡으면 되느냐? 예, 이쪽 아래 요 구간 진짜 기가 막히게 요 아래 바닥 찍은 구간 근처 여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 거기서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미 20% 넘게 올라갔어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인데 탑픽 종목, 자, 주식 공방에 올라왔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왜 정공정을 안 들고 후공정을 들였냐면은 정공정이 지금은 올라가 있어서 지금 받는 폭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드린 것보다는 오히려 후공정이 받는 폭이 더 적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가 그리고 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HBM이 대세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세죠. 하지만 이제 HBF가 조만간 또 곽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공정을 무시하면 되냐? 안 된다. 정공정 장비도 하나 들고 가고 후공정 장비도 하나 들고 가고 이렇게 하나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장비 관련 탑픽 종목 힌트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어디 쪽에서 갖고 나와주셨을까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오늘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어느 정도 협상 됐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건 이제 중동 재건축에 관련된. 예. 참고로 이거는 이전 히든 종목이 아니라 이 전전 히든 종목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근데 참고로 이 전전 히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제가 이제 사라고 했던 가격 찍고 짜자작 반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물론 전전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 데가 극바닥은 아니에요. 한 종아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종아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수익권에 있지만은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및 중동 재흥 관련주. 원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원전 쪽, 그러니까 AI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도 포함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문제를 원전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소형 원줄모들 이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기술력, 그러니까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려면은 건설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건설사 중에서 거의 탑급에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및 중동 재흥 관련주 이 두 개의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하락폭 얘도 아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 다만 어떤 거냐? 얘는 하락 추세를 이미 어제장에 이미 벗어났어요. 오늘 장에는 그래서 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원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중동 재건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안 알려드립니다. 히든 종목은 오늘 알려드리지 않아요. 꼭 이제 오늘 주식 공부에서 오늘 히든 종목 뭡니까 물어보신 분 있는데 내일 제가 내일 장 시작 전 한 8시 정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 종목은 어디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 다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은 어디 잡으면 된다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건설이나 원전 그리고 중동 재건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로 승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은 주식 공방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장이 많이 상승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내일 떨어진다고 해서 일일비 하지 마세요. 왜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차피 장은 상승합니다. 저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중동 재건 관련주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내일 장 시작 전에 아침 8시쯤 종목명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